2025년 고교학점들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안, 교육부에서 배포해 주신 자료 봐보려고 합니다. 잘 정리된 다른 영상들 보세요. 저는 이거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건 보지 마세요.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제시. 단계적 제도를 거쳐 2025년도, 지금 2021년도니까 4년 후에 고1이 되는 아이들이면 6학년인가요? 2020, 22, 23, 24, 20, 그죠? 전면 적용하는 2025년도네요. 근데 2022에서 2024년에 제도 부분 도입한다. 뭐 중2부터 지금은 막 적용된다고 지금 말이 많죠. 그래요? 근데 일부 고등학교들에서는 학점제처럼 성적을 상대평가 안 하고 이미 절대평가로 하는 곳들이 있죠. 뭐 과학 중점학교에서 하는 학교들, 테스트에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여러 가지를 뭐 한다고 하고, 교육과정과 학사, 교수자와 학습 공간, 보면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는 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지금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이제 국립인데 예를 들면 선택권이 없어요. 수학 뭐 통계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냥 문과 학생들이 통계를 다 배우는 거예요. 고3 때. 뭐 2학년 때 이과생들처럼 두 과목 선택해서 한다던가 이런 선택권 자체, 기회 자체가 없이 그냥 되어 있고, 미적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열려있는 과목이었는데, 예를 들면 미적분은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면은 그래프 보고 할 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필요한데, 그건 이과 과목이니까 선택하지 마, 이런 전제 조건을 까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진짜 과연 꿈같은 이야기인데 될런지. 그죠? 점진적 확대 전환을 한대요.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 문제가 많은데 개선됐다, 잘 됐다라는 거 못 봤는데 그게 모든 학교에 될 수 있다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상태이긴 한데, 완성되었고 전체 61%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18년 9월 도착된 과정이 완성이 돼요. 우수 사례가 확산되고 있대요. 저는 아직 우수 사례를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우수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거 뭐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뭐 기하 벡터가 선택 과목이라서 수행 평가 잘 보고 내신 그 시험 테스트 좀만 통과하면은 이수된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점수 배분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지 애들이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확하게 다 인지된 상태에서 뭔가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이 선택한다는 건가 봐요. 선택 과목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 그죠? 학교에서 해주는 게 정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죠? 차이가 점점 심하네요. 그죠? 교육 현장이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를 이제 교육부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속 저 봤던 내용인데, 전문 교과는 주로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뭐 뒤에 나중에 다른 데 보면은 뭐 대학교하고의 또 교육을 협력하고 일부 같은 지역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랑 협력해서 특정 과목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이
뭐 몇 명 없으면 그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그 인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날 그 인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인력을 뭐 외부를 통해 외부의 인사를 모시고 와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채워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확대하겠다. 네, 좋은 사례들 보여주는 거니까. 교육지원청 지자체 주간의 연수과정 운영 지자체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방담회나 영상들 제작해서 설명을 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 한다라는 거. 관련 여론이 동향되는 건 우리가 필요할까요? 네, 똑같은 얘기하네요. 교직사회 우리가 표명 교직 선생님들이 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네. 그 다음에 특정 과목의 쏠림이 우려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들 우려의 목소리들도 당연히 있겠죠. 안 해봤던 것을 완전히 개편해서 하는 거고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견 수렴을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거는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우리는 저는 봐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단계적 적용을 하고 2025년도에 완전히 해서 학점제로 바뀌어서 지금의 뭐 204 단위래요. 이수 단위가 204를 해야 되는데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입학하는 지금 중2부터 192학점으로 줄어들어서 네, 12학점이 줄어드는 거죠. 12학점만큼 줄어들면 그만큼의 학생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민할 수 있는 뭔가 네, 진로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 전공에 대해서나 고민할 수 있는 네, 전문성에 뭔가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학점제로 전환을 해서 192학점으로 적정 수익이 낮추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교과가 174학점이래요. 교과로 174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1학점) 수업량이 16회 1학점당 16회네요 1학점당 16회 그죠? 그러면 우리 뭐 이수 단위로 생각하면 뭐 3, 2 이런 거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수업이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32회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한 학기에 32회 뭐 몇 시간씩 될지 네 계절 수업도 운영을 한대요 그죠?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 계절학기 빵꾸 나서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계절 수업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못 듣고 계절학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전공과 관련된 뭐 활동이 있다. 그럼 그 수업을 듣는 게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나중에 지금 보면은 자기소개서도 다 폐지잖아요. 자기소개 폐지면은 학생이 고교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선 보고선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 역량에 대해서 근데 학교에서 그냥 제공하는 교육만을 가지고 이수를 했는데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점을 보여줄 수가 없을 테니까 다른 이런 기관과 혹은 대학과 연합해서 대학 교수님이 통해서 듣는 전문적인 전공과 관련된 수업이 있으면은 방학 때도 가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 모르겠어요. 물론 입시에 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나와 있어요. 교육부 인터뷰 된 거 보면은 지금 수능 체계와 같은 체계가 아니라 어떤 시험 방식으로 어떤 난이도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과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보고서 뽑아야 되는데 동아리도 제한돼. 그죠?
지금 동아리도 제한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 안 돼. 자소서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뭐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거 사교육 주장한다고 지금 싫어하죠? 그죠? 하지 말라고 막 하죠? 수능 비중을 늘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없애거나 네. 안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게 역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차별성이 이거 아닐까요? 동아리에서 뭐 과거나 그런 친구들은 옛날에 소논문을 작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이 학과를 가고 싶어서 방학 때도 이 수업을 들으러 신청을 해서 이수를 했다. 이런 부분밖에 어필이 안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 저만의 생각. 몰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네, 저 이게 너무 여긴 모호한 것 같아요.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교육기관에 대해서 뭐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대학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서울에는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그죠? 그 대학교 역량에 따라서도 좀 근처 대학교 역량에 따라서도 그런 편차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죠? 대학교 말고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 그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제가 영상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게 이거에 대한 기준도 참 마련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죠?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권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 결국 사교육 아닌가요? 이것도 사교육? 그죠? 뭐 구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다 어떤 큰 규모가 큰 학원이나 그런 데서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학원이랑 연합하겠다는 건가? 그죠?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외부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학교랑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내용인 건지 교원이 정말 배치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 바뀌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뭐 지원을 하겠대요. 이거는 네. 그 제가 교육부에서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1학년 과정은 상대평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2학년 때부터 절대평가인데 그럼 1학년 때는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었는지가 점수 등수로 딱 매겨져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안 매겨져 있는 거라서 1학년 때의 성적이 엄청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채널도 보고 그러면은 1학년 때의 성적은 상대평가로 매겨지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엄청 또 중요한 핵심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시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열려봐야 알겠죠? 근데 등수가 매겨져 있어. 등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잘했던 학생을 뽑지 않을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거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학교 선생님들 정확하게 하겠다. 교사 강사 배치라는 말이 있어요. 강사, 외부 강사. 그죠? 근데 이거 예체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부 강사 초빙해서 수업을 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공립고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서울의 어떤 고등학교는
예체능 학교인데 수업을 아침 막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막 그래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0시 11시까지 애가 학교에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예체능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부 강사 선생님들의 입김도 엄청 세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조카가 예체능 국립고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강사 입김이 엄청 세. 그래서 강사 입김이 엄청 휘둘리고 강사한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들이 애를 써, 기를 써. 그냥 애초에 눈밖에 난 애들은 그냥 포기하고 학교를 다녀요. 물론 인문계이긴 하지만 뭐 그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학기만 할지 1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에 의해서 한 학기에 대한 생기부가 작성이 되고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그게 엄청 센데 파워가 엄청 센데 그죠? 학교 내에서 오히려 사교육이 엄청난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그죠?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이거 보면서 외국 선생님 한다라는 거 보면서 그러면 나도 유명해지면 섭외가 되려나?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안 되겠죠. 네, 마련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지원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겠대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어떻게 전문 인력이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대요. 학점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좀 더 네, 고르게 학기별 수업을 고르게 들어서 선택 과목 선택권 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외의 시간에 공강 운영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대, 그죠? 대학교처럼 공강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밖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정하는 거는 필요하대요. 보충 과정을 운영을 한대요. 그죠? 미수하면 안 되는 거야.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네. 통과할 만큼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개설 과목이 많이 증가하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들어볼 수 있고 진로에 관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진짜로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죠. 대학교가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간다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최소한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어느 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꿈꾸면서 입시만을 생각하면서 사실 달려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사실 꿈을 찾으라고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그런 걸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돼. 어쨌든 지금 본 학생들은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어떤 꿈과 다양한 체험들을 했다, 경험을 했다 이런 학생 못 봤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의 생각이 컸으니까 학생의 머리가 컸으니까 학생 스스로 그런 시간을 주어졌을 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바람직한 20대, 30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이 많이 뽑히려나 어쩌려나. 협력을 강화한대요, 그죠? 대학을 늘리고 2010 참여 대학이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또 올바르게 잘 활용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밴드형 제가 보기에 인접 학교들이 협의해서 미개설 과목 성을 분배해서 공동으로 해서 학생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이 개방한다는데 이제 가서 들을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남학생들이 여학교 가서 들으는 일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대학이 계속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대입제도 개정안 발령 2024년 2월까지. 그래서 그때 돼야 나와요. 그죠? 그전에는 몰라요. 수능 학생부 등 논의 착수가 2022학년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모른다. 이제 논의 들어가지도 않았다. 논의가 2022학년도에 일어나나 봐요. 네, 편성 예시는 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수업량 조정하는 방법. 네, 학점 줄어들어서 기초 과목도 줄이고 탐구 과목도 줄이고. 공강 창제 3시간. 오, 좋네요.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랑 그거 연계해서 듣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 나와 있는 것은 이렇고, 그래서 Q&A를 보려고 합니다. 전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계적 이행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계적 조직 방안을 로드맵에 설정한 바가 있대요. 원래 그렇게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갑자기 확 뒤집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하겠다. 그래서 2025년도에 모두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 이행을 취지를 한. 적용되는 공약준제와 2024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공약준제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기수지 선택과목. 2025학년도 9일부터 적용될 예정. 핵심적 요소는 선택과목,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 성취도 기재. 성취를 했다 안 했다. 석차 9등급 미기재. 공통과목이 국영수 말하는 건가요? 국어, 수학, 영어 공통과목에 대해서 일단 국영수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영수 플러스 1학년 때 배우는 역사 뭐 그런 것들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과목은 1학년 때 1학년 건가? 2, 3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도 선택이잖아요. 국영수. 아니 수학은 공통인데. 교사 부담이 크대요. 학생 부담이 큰 거 아닌가? 교사 부담이 크대요. 오히려 과목 선택이 늘어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만약에 과목 선택이 늘어나서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수업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월급도 줄어드나? 월급 줄어들까요? 과연? 그러면은 여유 시간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걸 도와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때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여름방학 때 학생들 입시 엄청 고민하시면서 새롭게 바뀐 것들 어디 학교나 어떤 전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불리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지금도 안 하는 거를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부담이 많다는 거 공감이 안 되네요. 물론 제가 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르니까. 1학점의 수업량도 단계적 이해 기간에 변화가 있는지.
15번 하면 되는군요. 50분 수업을. 그 다음에 2025년도부터는 아예 16회만 하면 되는 걸로. 이수 시간이 2,560시간. 일학년 때 공통과목 기초 소양을 다지고 2, 3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체험들을 하면서 선택을 해서 공부해본다라는 의미네요. 의도는 그러니까 의도대로 원래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전문 교과가 과도하게 배설되는 것이 아닌가? 네, 어쨌든 학생이 원하면은 공동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되겠네요. 그죠?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 개설을 못 해줄 수도 있는 거네. 나 체육하고 싶어요.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미수는 없다. 근데 2025년 미수가 부여된다. 이수하지 않았다. 학교 다니들도 스트레스가 되겠네요.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데.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럼 좋겠네요. 예비 교원을 활용을 했다. 예비 교원이 근데 뭐 어차피 시험 통과해서 학교 오면은 교사니까. 그럼 학원 강사를 뽑는 거는 다름이 없네요. 선생님들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강사 채용 관련해서 학교랑 교육청 역할의 그 경계성도 애매하고 전문성,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 한다. 이거는 뭐 제가 고민하는 거. 지역 간의 해소가 심화되지 않겠는가. 지역 대학가를 하는 거면은
결국 이거 할 것 같아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언급되는 게 예를 들면은 서울 뭐 학교 등급이 나눌 수 없지만 서울권에 있는 스카이 학교들과 연계된 고등학교가 지역에 지방에 있어서 아예 불가능해.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게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지역 격차 해소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미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 그죠? 대학 입시는 아직 없어요. 네, 모르겠네요. 처음엔 예측 불가.